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포츠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에 대해 이론 수업을 해볼 겁니다. 저도 사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인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혼자서 치료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자, 일단 원인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북목이 있는데요. 자, 요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목이 원래는 C커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제 목 이런 게 이제 굽기 시작하면은 라운드 숄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내려가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 가공된 식품하고 과도한 그 설탕 섭취인데요. 설탕하고 인스턴트 식품. 사실 그 과거에는 설탕이랑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현대병인데, 예전 사람들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내추럴한 걸 많이 먹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구부리는 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설탕하고 인스턴트 요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11시 전까지 티스푼으로 3스푼 이상 안 먹었어요. 3스푼 이상 절대 먹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다 만약에 너무 먹고 싶으면 과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과일 아니면 피넛버터를 소량 먹었습니다. 다음 원인에 한번 살펴볼까요? 원인에 대해서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인데,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앉아서 있다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집에 오면 배고프죠? 야식 먹으면 되나 안 해야 돼요? 야식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야식 먹고 또 바로 자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위장이 있죠. 저녁 식사했어요. 저녁 식사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운동을 안 해주고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머리는 계속 쓰니까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계속 이걸 부어요. 에너지가 넘치겠죠. 에너지가 넘치면 과잉회로 되고 지방이 되고, 그리고 독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는 계속 음식물이 쌓여있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또 먹으니까 몸에 더 안 좋고, 거기서 또 곧장 잠을 자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식도나 위의 기능은 이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 이거는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학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일단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위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 많이 먹으면
뇌에서 착각을 줘서 음식을 계속 먹어요. 원래 60 먹던 게 110 먹고. 그럼 내 위가 힘든데 계속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식도염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절대로 음식을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자, 먹고 싶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많이 깨물어서 먹어줘야 되죠. 자, 5번째, 운동 부족.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제 운동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첨단 기술로 지하철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자동차로 다니고, 기차로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운동량이 상당히 줄어들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에 비해서. 지금 걷기를 하루에 10,000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 그럼 뭐 10,000보를 안 하는 거는 뭐 개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카데믹 시스템들이 거의 다 공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체육이나 예체능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병, 현대인 병들이 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도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제가 했었던 솔루션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호흡. 제가 왜 호흡을 말씀드리냐면 그 식도염은 횡격막이랑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짓수를 오래 했지만, 주짓수의 이제 전설이라고 하는 그 힉슨 그레이시라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흡을 다스리면 내 마인드를 다스릴 수 있고 신경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호흡은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법은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또 제 블로그에는 책이 있어요. 호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브리드라는 책인데 요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그 운동 이제 치료법은, 자, 먹고 난 다음에 걷기예요. 걷기.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릴렉스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식도염에 더 안 줄 수가 있는데, 걷기 운동은 아주 좋아요. 특히 식후에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앉았다가 난 다음에 이제 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소화하는데 아주 좋고요. 제가 5분에서 10분 앉아있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앉아있을 때 5분에서 10분 동안은 좀 좋은 효소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곧장 걷는 거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걷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줄 운동은, 자, 다음으로 제가 얘기할 건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운동이고, 꼭꼭 씹어먹기 운동. 꼭 씹어먹기 운동. 자, 음식물을 내가 뭘 먹었을 때 4-5번 씹고 고통 넘기는 사람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씹지 말고 한 30번 정도 씹으면, 자, 우리가 4번 씹었을 때부터 위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덜 하겠죠. 그쵸? 그래서 30번 씹기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은 예전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운동적인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3번 할 때 얘기하고, 먹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이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예요. 호흡. 호흡이 이제 신경 조절도 하면서 스트레스 조절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물론 놀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지만 이 호흡을 통해서도 스트레스 컨트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잘 해주신다면 아마 식도염도 안 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토마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